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선윤, 김지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오늘이 6월 25일 6.25입니다. 자, 오늘 뭐 혹시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김지혁 대표님? 오늘 시작하자마자 네. 좀 오르는가 싶더만 어제 굉장히 올라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6.25라 그런지 네네. 좀 묵념하는 분위기고 또 차분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김지웅 멘토님께서요, 정동훈 멘토님 대신에 오늘 나오셨는데, 정말 재밌으신 분입니다. 신호 누르지 마시고, 우리 김지웅 멘토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 제가 볼 땐 정말 또 대박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방송 놓치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고, 저희 오늘 두 명은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80은 지켜내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에서 나왔던 지표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 분위기는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뉴욕 증시 고스란히 0.6% 빠진 거, 국내 증시 고스란히 따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닐 겁니다. 이라크 여파 때문인데요. 자, 우리 김 멘토님. 네. 저랑 성이 똑같습니다. 혹시 어느 김씨이신가요? 저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씨세요? 예. 네, 저는 광산 김씨인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들어봤어요. 그렇죠?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광산 김씨 여러분 있습니다. 잠깐 제 말씀 나눠봤고요. 자, 외인들이 지금 매도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네. 이 외인 매도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솔직히 그 현물에서는 네.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선물 쪽에서 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온 게 이게 지금까지 그 외인들이 사놓은 게 있잖아요, 물량을. 그렇죠? 네. 그 현물을 사놓은 게 그걸 좀 지켜야 되니까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켜야 되니까 거기서 선물 쪽으로 선물에 이제 해지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단기적인 그런 저걸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꾸 눈이 뭐 옆으로 돌아가네요. 예. 네, 앞에 보시고서 얘기하시면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앞을 보니까 좀 말이 안 나오네.
그 저보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선물이 이게 오히려 그런 이라크 변수가 좀 해결이 되면 오히려 이게 환매수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문하셔가지고 약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 푸시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긴장하지 마세요. 네, 바짝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잘 리드를 할 테니까요.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긴장은 안 했는데요. 긴장 안 하셨나요?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자, 하세요. 그러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MC가 아닙니다. 같이 예.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인식을 해주시고, 대응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매도를 했지만, 근데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합니다.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연기금이 지금 4일째 매수가 들어와요. 연기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뭐 어제 시장에서 연기금이 1,4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다가 오늘 도로 다 뱉어버립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연기금이 다시 또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듯 했지만 확실하게 좀 투신권, 이 친구들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렇죠? 펀드 한매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팔아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멈추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이래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장으로서 실적 발표라는 그런 종목들은 다 코스피죠. 7월에 코스피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낙폭이 과하고 실적이 양호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 위주로 해서 자금 쏠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당분간 단기적으로 볼 때 제 판단은 낫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 멘토님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 연기금이나 이렇게 뭐 지금 타는 거에 대해서는 예, 뭐 그동안 연기금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안전판 역할을 네. 해왔었는데 그 안전판 역할을 안 했잖아요. 그쵸. 예, 직무유기죠, 사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좀 개인들 어떤 그런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공익적인 그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오늘은 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앞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사실 연기금이 지금 시장에서 마땅히 살 이유는 특히 없는데, 저는 좀 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매수를 해주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반기 이슈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인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인도 시장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인도 총리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지금 확실하게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전 총리랑 완전히 틀려요. 그렇다면은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서 지금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냐 부분이 좀 고민인 건데, 저는 이렇습니다. 자, 인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보자면요. 사실 인구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 쪽에서의 국내 업체 중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은, 자동차 쪽으로는 현대차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고, 전반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진출해 있지만 아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지 않은, 거의 뭐 이제 현대차만이 발빠르게 뛰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쯤 따라올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많지만 하반기부터는 인도 시장이 올라가게 될 경우 동남아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코스피도 같이, 국내 증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외국계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인도의 시장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김 멘토님은 이 시장에서 인도가 만약에 인도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도 분명히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조금 업종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인도에 뭐 유일하게 진출했다는 게 현대차니까. 네, 그렇죠. 뭐 현대차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뭐 제가 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시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장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려움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시장에 조금 관심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삼성전자도 발표 시작하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 이렇게 좀 힘들었던 흐름인데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 그런데 이 시장에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SK이노베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라크 문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도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현재 우리 멘토님분 중에 한 분이 추천하고 계시고 10% 이상 수익이 나오고 계십니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김현수님 그 SK이노베이션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추가 상승이 확실히 나올 것 같은 게, 일단 2분기 실적은 바닥을 찍었어요. 이 바닥을 찍고 안 좋게 나올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분기는 이제 뭐 곧 3분기 시작이잖아요. 예, 3분기 시작이니까 3분기에서 지금까지 그 쌓아놓은 원유 재고 그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재고 평가액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상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 하락에 있어서 외부 변수에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있긴 한데 막 그게 일단 크게 심각하게 막 급등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네. 분명한 것은 만약에 바그다드 쪽까지 피해가 입게 되거나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한 유가는 한번 급등할 것 같은데 외국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유가가 만약에 바그다드까지 간다 그러면 40에서 50달러까지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그런 많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가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횡보하거나 올라가거나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잘 아시는 배당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매수 가능한 의견 주셨는데 SK이노베이션 상승한다면 얼마까지 더 올라갈까요? 지금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보다 제 3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는 올라갈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한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SK이노베이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2차 전지나 이런 사업들은 네. 좀 잊혀졌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갖고 가져간다면 뭐 14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멘토님께서 일단 적정 주가 수준 14만 원까지 말씀 주셨고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도 SK이노베이션이 빠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주로 보는 수급과 차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급부터 제가 창을 펴놓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장입니다. 오늘 장 SK이노베이션 기관에서 얼마를 매수해 줬냐면요. 수량으로 말씀드릴게요. 35만 주 매수를 해줍니다. 자, 누가 샀냐면요. 금융투자 쪽 빼고서는, 사모펀드 빼고서는, 뭐, 투신이나 보험이나, 연기금, 특히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줍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전까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단지 조금, 주체가 없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장부터, 그리고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 흐름을 본다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개인의 물량을 빼주고 있는 느낌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 보자면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지금 아주 강하게 21선 돌파시켜놨어요. 다음 포인트 61선으로 라인을 잡아본다면 16만 5천원 라인 정도까지는 그냥 가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말씀드려보고 아까 우리 김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14만원까지의 거리,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3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10월 정도까지는 느긋하게 여유를 좀 가지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에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조금 대응을 해보자.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락앤락 준비했습니다. 자, 락앤락이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아주 그냥 하락을 계속 보여줬어요. 2월 달에 급락했던 배경, 작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고, 또 하나,
중국에서의 그 지표들의 흐름 자체가 그 당시에 그나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소비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의 PMI 지수가 어제 좋게 나와서 잠정치가 또 유럽이나 미국 증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중국 쪽에 관심까지 쏠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우리 김 멘토님, 그 락앤락이라는 종목 참 궁금해요. 지금 오늘 7% 올랐는데 네. 이 바닥에서 분명히 이제 매수라고 싶은 분이 생기실 거고 아니면은 물려 계셔가지고 추가 하고 매수 싶은 사람도 하고 싶은 있겠죠. 사람도 있겠고 예, 추가 매수 하시는 분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락앤락을 좀,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떨어진 게 지금 한 6개월 넘게 떨어졌어요. 6개월 넘게. 네, 지금 맞습니다. 바닥까지, 뭐, 작년 고점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과도하게 하락이 했는데, 매출 자체는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뭐 매출 자체는 줄지 않고 다만 수익성이 이렇게 과도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안 좋게 나온 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락앤락을 보면 중국 시장에 지금 올인을 한 상태입니다. 예, 뭐 국내 시장에 있는 그런 생산 거점도 뭐 베트남이나 그런 중국 시장으로 모든 걸 다 돌릴 정도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올인한 상태에서 지금 PMI 지수가 개선이 됐잖아요. 이건 선행 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처음으로 진짜 이것도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으로 예, 들어서는데 이게 바로 지금 신호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게 반등 신호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에 이렇게 900원까지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외인들은 오늘 62,000주 매도세를 던집니다. 자, 그리고 기관도 매도가 나왔어요. 연기금 18,000주 매도를 딱 해주면서 많은 물량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모습. 하지만 투시는 아직까지 물량을 소폭이나마 한 달치 물량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저는 이렇습니다. 매수가 아닌 매도세가 잡혀준다. 이럴 경우에는요, 수급을 같이 보시면서 이럴 경우에는 충분하게 상승 분위기가 한 번 더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아직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남아 있는 게 약간 좀 걸림돌이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빠진다면은 이 친구는 주식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하락입니다. 버려야 될 정도죠. 그러니까 바닥을 좀 확인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그 부분 동의하고 상승 분위기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하나 그냥 제 판단에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외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포인트는 항상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굉장히 조금 궁금하실 종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준비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아이리버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리버를 SK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렇죠? 네. 비중 그러니까 지분 자체를 39% 정도를 사 가지고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아이리버라는 회사 좀 기술력이 있는 그 유명한 회사긴 한데 사실 아이리버가요. 요즘에 좀 약간 네. 묻혔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네. 조금 죽어버렸어요. 네. 시장 자체에서. 근데 아이리버를 인수해서 SK텔레콤이 얼마나 조금 그 실적 향상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특허를 뺏기 위한 건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네. 아시는 거 계신가요? 지금 그 아이리버를 좀 인수했던 저도 사실 그 전에 뭐 무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뻥카가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인수를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하는 화답을 했죠. 그렇죠. 네. 자, SK 그 텔레콤이 그런 ICT 사업이라든가 지금 제조 기술은 없잖아요. 물론 하이닉스를 인수를 해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네. 뭐 경쟁력을 갖췄지만 어떤 이제 요즘에 웹 뭐라고 하나요? 잠깐만요. 네. 예, 그게 기술력이나 예. 뭐 ICT 관련 액세서리 관련해서 예, 액세서리. 예, 그게 잠시 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액세서리라고 이게 이제 통신하고 좀 융합을 하면 굉장히 좀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예, 그런 그 사업 분야죠. 그리고 또 단가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쁘게만 좀 만들면 사람들 또 사잖아요. 여기 작가분들도 뭐 많이 살 거예요. 그런 것들. 네. 예. 예. 저를 보시고. 아유, 참, 이거.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좀 나왔어요. 좀 나왔고. 더 얘기하십시오. 네. 좀 나왔고요. 그래서, 네. 아이리버가 그런 뭐 전자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가 요즘 뭐 블루투스 이어폰 좀 대세죠. 그럼 뭐 블루콤이라든가 이런 주가 상승 네. 보면 올해 들어와서 뭐 2배, 3배 올랐던 거 보면 이런 쪽에서 이제 SK 그 텔레콤이 좀 핸드폰을 직접 만들지는 않겠죠. 않겠지만 그 부가가치 그 주변 스마트폰에 확장되는 그런 기기들 이런 것들을 노리지 않나. 뭐 굳이 현대차처럼 차를 만들 필요는 없이 주변에 어떤 그런 뭐 부품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되죠. 예,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SK텔레콤 전용폰이 있습니다. 잠깐 좀 시장에 나왔다가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싹 들어갔어요. 그 아예 애플 앱 자체가 좀 다른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리버를 조금 진짜 흡수한 게 아닌가. 저도 사실은 5월 달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저도 설마 이거 하겠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5월 달 뭐 2,000원 아래서부터 해서 5,000원까지 튀어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 4,000원 좀 안 되는데 내일 시장에도 분명히 이 종목은 튀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들어왔으니까. SK에서 제대로 먹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사실 내일 상한가에 잠기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네. 있단 말이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대응은 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예. 지금부터 시점에서는. 그러면 사실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사실 진짜 부유하신 분들한테만 그렇죠. 맞는 전략을 네. 제시해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게 바로 뭐 상한가 내일 뭐 상한가 시작해서 이걸 뭐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건 맞습니다. 다만 요 종목 그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 5,000원 정도죠. 가능하고요. 또 SK텔레콤이 여기에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네. 아이리버에 투자를 할 겁니다. SK 하이닉스 인수했던 것처럼 투자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내일 네.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 좀 없어 보이는데 눌리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좀 따라 붙어도 되지 않을까. SK에서 하이닉스를 데려가고 나서 지금 주가가 2배가 올랐죠. 2배가 올랐죠. 예. 그럼 아이리버를 오늘 가져갔어요. 네. 근데 지금 3,500원이라고 치면은 7,000원 정도까지도 혹시 가능하다고 보세요? 단순히 뭐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네, 지금 그렇지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비교해서 그렇게 네. 주가를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자, 그냥 바랍니다. 7,000원 아닐지라도 그럼 그 중간에 딱 해당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전고점 포인트 4,500원, 5,000원 정도까지는 저도 동의하니까 그렇죠? 동의하니까요. 잘 들고 가시고 대신에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조금 그래도 웬만하면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사시더라도 너무 많은 비중을 갑자기 넣으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분할매수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멘토님들, 사랑스러운 멘토님들의 수익률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CJ E&M 종목이 손절가 43,000원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4.2%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정동훈 멘토의 컴투수가 장중 목표가인 59,500원을 터치하면서 21.4%의 수익률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고요. 예병군 멘토의 동성홀딩스는 장중 손절가 6,48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3%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0.6%로 새롭게 2위 자리로 등극했고요. 3위는 김선유 멘토의 광동제약이 13%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SK이노베이션이 10.9%를, 5위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컴투수가 21.4%를 기록하며 1, 2위를 모두 독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동훈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4.9%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동훈 멘토가 66.6%로 2위를, 조민규 멘토가 55.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했죠. 여기에 정동훈 멘토의 컴투수가 21.4%로 새롭게 동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딱 3종목입니다. 광동제약, 현대제철, CJENM이었는데 CJENM이 오늘 종가가 43,000원입니다. 자, 어제 이탈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탈해주면서 손절가를 좀 이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JENM은 안타깝지만 방송 원칙상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량의 제가 매도 처리를 할게요. 대신에 광동제약 잘 가고 있죠. 현대제철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광동제약이 너무 잘 가잖아요. 이거 좀 제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제가 목표가를 11,500원으로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쵸? 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더 갈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거 PER 몇 배 본다 말씀드렸습니까? 30배까지. 무슨 말도 안 되는 PER 30배야. 어떻게 그렇게 높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장주란 거죠. 여타 PER 10배에 대한 기준은 어디다가 선정하셔야 되냐면요. 어디다가 박아두셔야 되냐면 2차 벤더 업체들은 그 기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광동제약은 독자적인 회사입니다.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나와주면서 충분하게 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내일 만약에 또 올라간다면 목표가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계속 가져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현대제철도 너무 좋아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큰 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수소자동차고요. 두 번째는요.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입니다. 세 번째는요. 알파벳 F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 자, 수소자동차입니다. 아무래도요. 이 회사는 수소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탑 수준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은 뭐냐면요. 차값이 현재 시가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아, 참 비쌉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전에 이제 모델 S라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1억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세금 혜택도 주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됐다는 거죠. 수소자동차 당장의 그 매출 확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자동차를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인데 만들어가지고 기업들한테 뿌린다고 합니다. 네. 맛 좀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단계적으로 첫 번째로는 아마 대중교통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포인트 맞추신다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천연가스 더 이상 안 쓰고 사실 수도 자동차가 더 나으니까 이걸 하자. 도장 찍어버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 뛰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 잊지 마시라고 가져나왔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근데 뭐 얼굴은 다 잘 아실 거고요. 이걸 제가 왜 갖고 왔을까요? 이게 저기 호텔 신라 네, 만찬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뭐 그릇들하고 음식들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하시죠? 방문하셔가지고 네, 요거 드신대요. 네, 요거 드신다고 합니다. 이 그릇 하나에 얼마일까요? 한 돈 100만 할 것 같아요. 정말 비싸 보입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거의 뭐 세계 탑 수준의 국가 주석이시다 보니까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오셔가지고 뭐 할까요? 와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이거 먹고 갑니까? 아닙니다. 외교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외교를 합니다. 어떤 외교를 할까요? 기업 세일즈 합니다. 자, 중국에서 요구하는 거 자국 내에 공장 지어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안 갈 이유 있나요? 갑니다. 이 회사도 갑니다. 이 회사 밑에 있는 회사도 갔습니다. 이 회사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물건을 찍어내면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싸게 들 수가 있겠죠. 갈 수가 있겠죠. 네, 이미 팔고 있어요. 네, 팔고 있어요. 굉장히 잘 팔립니다. 네, 잘 팔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제가 넘기면 여러분들 이 회사 뭔지 다 아세요, 사실. 자, 이거 봐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거 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1985년부터 나왔던 자동차입니다.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85년도, 87년도 뉴 소나타, 소나타 2. 그 다음 나왔던 게 소나타 3 나왔고요. EF 소나타, 뉴 EF 소나타. 저도 대단하게 다 외우고 있어요. 자, 이거 NF.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까먹을 뻔했는데 NF 소나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는 자동차들.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신형들이에요. 이게 바로 F를 제가 가져나온 이유입니다. EF, NF, 피디님 뭐죠 이거? YF.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YF, 요거는 신형 자동차 LF입니다. LF. 그쵸? 네. F 시리즈로서 쫙쫙 진출했어요. 요거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LF 소나타 정말 잘 팔린다고 해요. 그럼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회사는요. 현대차죠.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죠? 현대차 가지고 나왔어요. 네.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국민자동차 현대차. 정말 이제 바닥 쪽에서부터 차트 흐름이 오늘 좀 1.7%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 여러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5월의 자동차 판매량을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쪽에서 사상 최대의 판매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자,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PMI 지수가 중국 쪽에서 좋게 나왔습니다. 잠정치가요. 최근에 유럽 지표 나쁘지 않아요. 미국의 주택 지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비 심리 지표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지고 있어요. 6월 달도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6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 당연히 좋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판매량은.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실적이 좋은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조금만 그냥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현대차의 차트 흐름은 바닥에서 이제서야 한번 레벨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에서는 정말 많은데 2개밖에 없나요? 3개까지 갈까요? 쌍용차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쌍용차는 빼고요. 현대기아에서 제가 왜 현대차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차트 흐름과 수급적인 매력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차트를 보니까요. 작년 12월부터 조금 바닥 라인에 보이는 그 차트입니다. 자, 바닥 라인을 좀 체크해 볼게요. 여기 선을 제가 그었어요. 요 정도 포인트죠? 네. 얼마입니까? 22만원 라인입니다. 네, 22만원 라인에서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 포인트가 12월 나왔고요. 1월, 2월, 또 2월 중반, 그 다음에 5월 초, 이번에 6월. 재밌게도 22만원을 터치하고 나서 깨자마자 다시 어제 올랐고 오늘도 치고 올라갑니다. 자, 못 먹어도 고 어디까지 갈까요? 최소한 121선, 61선 라인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갈 거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격입니다.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올라요. 주식이란 건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이 생각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악재가 없는 이상. 근데 호재가 널렸는데 2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가능한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제가 가지고 나온 두 번째 수급 매력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인데요. 자, 뭐가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오셔야 되냐면요. 이 개인들의 매도를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틀 동안 개인들은 거의 30만 주 가까운 29만 주 이상을 지금 어떻게 매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물량이 뺏겼죠? 기관이 아니에요.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뺏겼습니다. 이 외인들한테 물량을 뺏기면서 차트 흐름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대로 이틀 동안 어떻게 급등을 했죠. 자, 내일 시장에서도 급등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뭐 기관들이 팔고 나갔다 치지만 이 물량 정도 가지고는 외인의 이 물량 자체를 소화를 시키면서 내다 꽂을 수는 없어요. 더 올라갈 겁니다. 기관은 외인한테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는 포인트. 이 종목 어디까지 갈까요? 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차 얘기를 좀 더 제가 드려볼게요. 왜 기아차 안 하고 현대차야? 자, 기아차 볼게요. 제가 자동차 관련 좀 많이 말씀드릴 때 기아차를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추세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추세를 볼게요. 이 바닥 포인트에서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 맞출 때 항상 제가 추세와 수급 본다 말씀드리잖아요. 요 추세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마다 또 수급이 이때 들어온다면 매수하기 참 좋다. 이때 손절을 나가는 타이밍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아직 요 바닥에서 회복을 못했습니다. 회복을 안 한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수급적인 부분인데, 자, 기아차는 현대차랑 다른 게 뭐죠? 개인은 아직까지 사고 있다. 개인 물량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개인 물량은 매수세가 나와줍니다. 외인들이 팔고 나가고 기관이 들어오긴 하지만 외인들의 매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가 조금 더 상승 분위기로의 도출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말씀드리고, 그럼 부품주는 어떻게 해요? 현대오비스 볼게요. 여러분 잘 궁금하시니까 현대오비스 봐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오비스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오비스 자 밀립니다. 최근에요.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완성차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한번 치고 올라가고 다시 완성차가 치고 올라가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완성차 간다는 거죠. 이미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 볼까요? SL 이미 갈 만큼 다 갔어요.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뭐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죠.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차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년 8,500원인데요. 현재가 부근 괜찮습니다. 천천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목표가는 23만 5천원이 아니라 24만 5천원까지 가져갑니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손절가는요. 얼마 봅니까? 좀 짧게 봅니다. 21만 9천원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온다면요.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현대차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잘 고민하시고 현대차는 아마 제가 현대제철만큼 오래 가져갈 겁니다. 왜 두 종목 같이 세트예요. 현대제철 실적이 좋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 현대차 덕에. 이거 멘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이 종목 같이 올라갑니다. 끝까지 갈 거고요. 충분하게 10% 이상 가능한 종목이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대차 관심 있게 보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의 히든카드 현대차였습니다.
네, 김주기입니다. 아까 현대차 잘 봤어요. 예, 현대차 잘 봤고, 현대차 잘 올라갈 겁니다. 다만, 요즘 문제되는 건 이제 뻥년비죠. 예, 요런 거만 없다면 정말 30만 원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현대차의 어떤 대응 능력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현대차 못지않게 히든카드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째, 두 마리 토끼입니다. 두 마리 토끼. 두 번째, 부팅 속도. 세 번째, 이제 역대급 실적. 실적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자, 두 마리 토끼부터 좀 살펴볼게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회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안정성에다가 기존의 사업의 안정성에 성장성도 두 개를 잡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부팅 속도입니다. 부팅 속도라면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얼마나 빨리 운영체제가 반응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요즘 대세가 컴퓨터의 그런 부팅 속도를 결정하는 그 대세가 이제 기존의 HDD라고 아날로그 시스템이었어요. HDD에서 이제 디지털 SSD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SSD에 가장 강력한 호재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 역대급 실적. 자, 1분기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어요. 와, 이거 참 미치겠네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종목 전 바로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은 반도체 부품주예요. 반도체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IC 소켓이라고 반도체가 이제 출하되기 전에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지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 테스트를 하는 반드시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요즘 장비주들 잘 가고 있죠. PSK라든가 PSK 또 어떤 SN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즘 잘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주는 좀 단점이 뭐냐면 한 번에 수주를 왕창했다가 그 다음에는 좀 수주 공백이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근데 요즘에는 잘 가는 것들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올인하고 그런 웨어러블 시장이라든가 그런 반도체의 그런 확장성이 커지면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은 꾸준하게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10% 20%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올해는 여기에 그 안정성이나 성장성이라는 SSD라는 그 특급 엔진을 달고 1분기에만 해도 굉장한 그런 실적이 상승을 했다는 거 지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트나 이런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잠시만요. 차트가 아니라 PPT를 봐야 되는데 좀 보여주세요. 자, SSD의 HD 점유율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2010년도만 해도 6.5%였어요. 그 SSD 점유율이. 이게 단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2011년도 16.4%, 12년 17, 2013년 작년에 굉장히 급증을 했던 31% 점유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2016년도에는 그 HDD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SSD 수출 실적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예, 누가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자, 2009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게 보여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장성, 그 시장 자체가 급증하는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쪽에 실적을 내고 있는, 가시적인 실적을 내는 그런 업체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삼성전자 SSD 매출 비중입니다. 예, 차트,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 1.6%, SSD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어요. 11년도 3.3%, 작년에 9.5%, 올해는 10% 당연히 돌파를 하겠죠. 대략 뭐 15%까지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매출이 작년에 3조를 넘었고, 올해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 안 좋잖아요. 갤럭시 S5. 참, 옛날에 뭐 갤럭시 S 나오면, 뭐, 개나소나 다 갤럭시 S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G3라든가 경쟁 상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다양하게 됐죠. 누구나 뭐 갤럭시 S5를 지금 뭐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SD 쪽으로 그 시장을 지금 삼성전자가 리드를 하고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텐츠 솔루션 분기별 매출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예, 매출액이 52억이었었는데, 2014년 3월, 지금 92억. 이게 원래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반도체. 반도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무려 80%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세는 뭐 2분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2분기도 약간의 작년에 비해서 뭐 20%, 30% 정도, 예, 성장을 하겠죠. 근데 뭐 이런 급성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뭐 실적 잘 나오고 시장 자체가 뭐 그런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실적을 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 겁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예. 겁먹을 게 하나도 없겠죠? 자, 차트 보면서 제가 매수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현대차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자, 지금 시장 상황 보면 별로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와서 2014년 1월부터 5,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얼마 전에 5월 26일 7,400원 고점 찍고 계속 횡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때문인지 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뭐 차트만 여러분 뭐 기술적 분석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거 물량 터는 거 아니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SSD에 가장 뭐 성장성 갖고 있는 그 마이크로 컨텍스트 솔루션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지금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그러면 주식 잘하는 거예요. 예. 자꾸 그쪽에 서 계시지 마세요. 이쁘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예. 매수가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매수가는 6,600원 설정해 드리고요. 6,600원 목표가 10,000원. 이건 자릿수 하나는 좀 늘어나야 돼요. 10,000원 설정해 드리고 대략적으로 한 뭐 40%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손절가 5,6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5,600원 설정해드린 거 제가 이제 안 팔겠다는 거죠. 이 종목이 떨어지면 다른 종목은 본압 안 해요. 본압 안 하고 그만큼 자신 있게 첫 종목이고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주희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두 사람은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